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럽의 시위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체코입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3일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의 레트나 플레인 공원에서 유럽연합의 보조금 유용 스캔들 등에 휘말린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시위에 이 체코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25만 8천 명 이상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이는 1989년 체코에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무혈혁명으로 붕괴시켰던 벨벳 혁명. 왜 이름이 이러냐면 부드러운 벨벳처럼 피를 흘리지 않고 시민혁명을 이룩한 것을 비유한 건데요. 네. 신사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벨벳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하는데요. 시위대는 벨벳 혁명이 시작된 레트나 공원에서 체코 국기와 유럽연합기를 흔들면서 범죄에 연루된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 사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이들은 지난 4월 경찰이 사기 혐의로 바비스 총리 기소를 검찰에 요청한 이후로 몇 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주간 4차례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고요. 또 지난 4일에도 프라하의 바틸라프 광장에서 12만 명이 모여서 총리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시위를 이번에 촉발시킨 이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대기업 총수인 바비스 총리는 2007년부터 2008년 EU 보조금 약 2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억 원을 빼돌려서 프라하 외곽에 호텔과 컨퍼런스 센터 등을 건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해 체코 경찰과 EU 반부패 감독청의 수사를 받았지만 총리 측은 EU 당국의 감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 4월 경찰은 바비스 총리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기 혐의를 물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바비스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대신 자신의 측근을 앉혀서 사법체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스 총리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절대 사임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혀서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달 초 체코 언론이 공개한 EU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는 바비스 총리가 소유한 대기업인 아그로페르트가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EU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렇게 받은 보조금을 체코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U위원회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논평을 거부했지만 체코 재무장관은 EU위원회로부터 예비조사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바비스 총리가 이 EU의 자금 지원을 받는 주요 사업의 소유주이자 총리로서의 역할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바비스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1년에 긍정당을 창당한 안드레이 바비스는 농업 재벌 기업인 아그로페르테의 창업자로 억만장자인데요. 이 현지 유력 일간지 2개를 발간하는 출판그룹 마프라의 소유주이기도 하고 또 경제잡지인 포브스에 따르면 개인 자산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을 보유한 체코에서 두 번째 부자로 재무장관을 거쳐서 이 체코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지난 2017년에 총리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 그는 부패한 엘리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정치인 출신이 아닌 부유한 사업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그가 기업인 출신인데다가 반EU, 반이슬람, 반이민, 반부패 등의 포퓰리스트 공약을 내세운 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닮았다면서 체코의 트럼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비스 총리는 또 이 과거 공산주의 정권에서 국민들을 사찰했던 비밀 경찰로 활동했었다는 이력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이 비밀 경찰 활동 이력을 부인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슬로바키아 법원은 문서상 그의 이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의 주장을 기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918년부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로 한 나라로 묶여 있다가요. 얼마 전에 분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대략적인 설명만 들었는데도 범상치 않은 인물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대규모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네. 이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대규모 시위는 바비스 총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더니 몇 주 동안 이어진 프라하의 맑은 날씨에 시민들이 몰린 것이다. 이런 황당한 입장을 내놔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 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벨벳 혁명 이후 체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어 기쁘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EU를 향해서는 EU의 회계 감사는 체코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유럽의 관리들이 체코의 법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은 곧 체코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황당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그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 시위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이 바비스 총리 퇴진 요구와 더불어서 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아그로페르트가 정부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특혜를 중단하고 보유한 언론사를 매각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시위에서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체코 네. 국민들은 이 총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시위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직접 하는 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6주간 시위에 나온 시민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는 마피아 두목 같다. 체코 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인이다. 그를 생각하면 공산 정권이 생각난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다져온 민주주의를 총리가 파괴하려고 한다.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동구권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비스 총리가 벌이는 일에 진저리가 난다. 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시위는 계속돼야 한다. 바비스 총리는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고 있다. 그의 통치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체코의 바비스 총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와도 상황이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체코에서요, 시위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바비스 총리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분노가 이렇게 좀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높아 보이긴 하지만 바비스 총리의 입장은 반대로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이 총리 퇴진 시위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돼 있는 대규모 시위는요. 벨벳 혁명 30주년 하루 전날인 11월 16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네. 물론 그 사이에도 시민들은 계속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체코의 총리 퇴진 시위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훨씬 우세합니다. 이 도심의 중장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비스 총리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이 부패 스캔들 논란이 이미 확산된 지난달 말 열린 EU 의회 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중장년층과 농촌의 지지에 힘입어서 바비스 총리의 중도주의 정당인 긍정당은 21.2%를 득표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야당이 주도하는 불신임 투표가 예정돼 있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야당이 정부를 교체할 만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체코 마사리크 대학의 루보미르 교포 체크 정치학 교수는 바비스 총리가 이번 시위를 견디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오랜 기간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패 스캔들이 이미 알려진 다음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언뜻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유가 네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코의 어떤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냉전 체제 시절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체코는 꽤 오랜 시간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철권 통치를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정권을 장악한 정치인들의 부패가 고질병화됐습니다. 1990년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고 또 슬로바키아와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좀처럼 이 수십 년간 체코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가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84%의 체코인들은 체코 전역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할 정도고 또 오랜 시간 권력을 장악한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도 심각한 편인데요. 네. 이는 바비스 총리가 이 체코의 고질적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체코 국민들이 가진 만성적인 부패에 대한 반감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바비스 총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훔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부유한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했고요. 그리고 무능력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돼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대 후보들 덕분에 횡령 혐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 주로 농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EU 보조금이 사실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불만도 상당히 많고요. 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불법적으로 챙기는 조직이라든지 단체, 개인들도 팽배한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닌 남의 돈을 횡령한 바비스 총리의 EU 보조금 유용 혐의는 체코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체코 총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이야기 핫키워드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